네, 어려운 장이지만 차분히 잘 대응한다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아볼 수 있겠죠. 오늘도 저희가 트렌드 세터와 함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강영균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, 우리 매니저님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매니저님의 그 수익의 기운을 좀 받고 싶다.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죠. 저희가 또 그 근거들을 바로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. 첫 종목은 저희가 좀 가볍게 가보겠습니다. 코세스 공략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이제 수익을 잘 내줬는데 그 이후로는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. 지금 뭐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뭐 신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 네.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커플링이 어려운 걸까요?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네. 시가총액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중이 15% 정도 되다 보니 예. 삼성전자의 향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은 선진국 지수에도 이번에 탈락했기 때문에 맞아요.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신시장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네.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.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삼성 그 갤럭시 언팩에서 네. 마지막에 뭐 XR 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코세스 하면은 비전 프로라고 하는 그 XR 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네. 한 올해 초쯤에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분위기에서 편승해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해서 더 가는가 싶었는데 조금 이제 장 막판에 갈수록 그 상승분을 반납해 주면서 지금 종가가 좀 약간 좋지 않게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동 종목이 저는 14,000원 부근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여기 14,000원 정도가 이제 락바텀으로 잡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에 여기를 손절가로 지키시고 계속 저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,600억쯤 되는데 한 2,400억 정도, 그 정도에서 2,200억 정도, 그 정도 라인 현재 주가보다 10에서 20% 정도 사이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해주신다면 평단가는 낮춰지고 연내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XR 기기를 출시한다는 삼성 그리고 네. 비전 프로도 역시 올해 안에 조금 더 캐파를 생산 물량을 더 키운다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한동안 쉬었던 XR 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도 이제 반짝이지만 훈풍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가지의 이제 원래 본 사업이 반도체 업황 쪽인데 그쪽도 지금 반도체 레거시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도 그 2차 전지 쪽 그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. 그렇지만 저가가 지금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모아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코세스 걱정 없이 잘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저님의 수익의 기운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종목 덕분입니다. 바로 KC텍인데요. 목표 주가를 달성했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 리뷰할 때 약간 횡보하고 있길래 예. 매저님이 홀딩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약간은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와,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네. 또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금 무려 34%가 넘는 수익을 주고 있는데 네. 이것만 해도 정말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1차 달성을 했는데 과연 더 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네, 보세요? 저는 동 종목을 네. 딱 채워서 라운드 피겨 50%까지 지금 수익률? 가격보다 한 15% 정도 예. 더 올라가는 가격까지 목표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. 한 6만 4천 원? 그 정도 될 거예요. 네.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오. 최근에 보여줬던 그 올해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. 동사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발생되느냐, SK 향 매출이 발생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BSPDN이라는 그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동사의 장비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국내 유일한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반도체의 그러한 그 점유율을 다시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HBM 쪽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본사의 장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삼성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 공장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고 SK 역시 새로운 공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. 공장을 넓히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재 중 하나가 장비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선주문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먼저 들어가겠죠. 그 오더를 내리니까 그러면 그 협력업체에서 받는 돈은 올해 실적으로 찍힐 거라서 보고 있고 올해 호실적을 전망하기 때문에 2분기 지금
이제 실적이 곧 있으면 7월 15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그 어닝 시즌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은 네.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파 정도 더 나와서 50%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2차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한 볼까요? 64,000원 정도. 64,000원. 예. 네, 알겠습니다. 64,000원까지 50% 꽉꽉 채운 수익 기대해 보도록 알겠습니다. 할게요. 저희 마지막으로 또 리뷰 도와드릴 종목은 수익률이 정말 언빌리버블합니다. 바로 3,000당 제약인데요. 정말 뜨거운 종목인데 저희는 5월 달에 미리미리 잡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매니저님께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예. 왜 수익률이 100%가 아닐까라고 예. 또 아쉬운 마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. 이게 뭐 30만 당 제약이다. 네. 또 그런 별명이 붙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우리가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제가 3,000당 제가 한 11만 원대 추천을 예. 드렸습니다. 그때부터 좀 와.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.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GLP-1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가장 3,000당 제약이 올라가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. 네.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건데 최근에 모 증권 동호회에서 그 되게 많은 인력이 있는 그 동호회에서 네. 현재 시장에서 가장 귀한 게 개인의 수급입니다. 근데 모 동호회에서 3,000당 제약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규 개인 수급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서 주가가 더 올라갔고 엄청난 동호회인가 보네요. 네, 그렇죠. 그 네. 엄청나게 귀한 자금이 네. 들어왔고 그리고 8월 13일 날 MSCI에 예. 지금 등록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당시 봤을 때 한 30%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. 그러한 보고서가 있었고 그러한 걸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에서 한 25,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한 20%더 올라가서 한 5, 6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100% 수익률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면 그 정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또 조정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30만 당 제약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2차를 달성한 상태인데 네. 3차 목표가를 20 3차 달성했네요. 네, 3차까지 아, 달성, 4차. 4차 네네. 목표가를 한 25만 원, 6만 원? 이 정도. 25. 네, 6, 사이. 딱 정해주세요. 25만 5천 원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25와 6 사이인 25만 5천 원까지 저희가 수익률 100%로 꽉꽉 채워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3,000당 제약까지 저희가 수익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려 봤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을 따라갈 이제 넥스트 트렌드가 될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매니저님이 또 직접 발굴해 오신 그 종목 어떤 걸까요? 예. 네, 오늘의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. 자동차 부품 쪽 아니면 뭐 자율주행 쪽? 네,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쪽입니다. 오늘도 좋았잖아요, 자율주행이. 맞습니다. 그런데 막판에 좀 무너졌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것들 아하.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CPI 지표 네네. 발표 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예.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현대 오토에버 테슬라에 FSD가 있다면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시스템이죠. 이게 있다면 현대차에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, 이거 보셨어요, FSD? 네, 어, 제가 타봤는데 직접 타보셨어요? 너무 신기합니다. 너무 신기해요. 또 어떤 그런 기회를 또 잡으셨어요? 지인이 갖고 있어서 예, 한번 어허, 타봤는데 네네.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자율주행 2세대 그 부분이 좀 약간 차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탈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테슬라 같은 건 이탈을 거의 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과 네. 뭐 좁은 곡선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왜 과거에 유튜브에서 미국에서는 물론 직선 도로가 많지만 해놓고 뭐 쉬고 다른 짓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상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만큼 본인들이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 정도 안정성이 있고 정확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현대 오토 에버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셀프 드라이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네. 일정이 좀 있어요. 일정이 이제 로보택시가 8월 달에 네. 나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할 때 가만히 있지 않겠죠, 그분께서. 네. 네. 뭐 우리는 뭐 FSD가 좋다, ESS가 좋다, 이런 얘기 할 겁니다. 네, 언론 플레이를 또 많이 하시는 많이 분이니까. 하시는 분이니까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FSD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네. 현대오토협에 대한 부분도 다시 부각될 될 수 있을 것이다. 그렇지만 주가가 좀 무겁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현대차에 관련된 대기업에 속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네.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.
지금 이제 7월 이번에 언제죠? 7월 말에 그 상속세제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분에서 정의선 회장이 상속세제 개편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분을 더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좀 약해요. 아.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현대오토에버의 지분이 네. 한 9.8% 정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지분의 가치를 키워서 그거를 이제 그런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쓸 수도 있고 아하. 그리고 주주들한테 뭐랄까 긍정적인 호응을 네.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대글로비스, 현대오토에버 같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네. 회사들은 주가 부양에 힘을 쓸 것이다. 그러한 것도 하나의 상승한 모멘텀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대기업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네. 데이터 파스코 현대오토에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.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런 지금 조금은 부족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분들도 네. 되게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독일에 있는 회사들과 아마존과 합쳐갖고 네. 반 테슬라의 그러한 그 영역을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을 더 기술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동사를 저는 이번에 꼭 투자하길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FSD와 또 지배구조 개편 모멘텀이 있는 만큼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. 근데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. 물론 조금 천천히 간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예.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, 가격적으로? 지금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 한 22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내려온 우하향했던 이제 하락 차트였습니다. 그렇지만 5월 달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최근에 18만 원을 넘으려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18만 원을 넘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그 주가 가치 개편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게 된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여기가 넘어선다면 짧게 한 10% 상승 구간인 19만 5천 원 정도, 19만 3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잡아서 15만 원까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공략주까지 알려드려봤고요. 또 저희 시장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? 우리 강영균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가시면 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